최근에 회자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혹시 공학도가 있으면 잘 알겠지만은 증기기관으로 시작해서 1차 산업, 전기에너지를 이용한 2차, 컴퓨터를 이용한 3차,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돌아가게 됐죠.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 정보, 지식의 양이 지금 과거를 보면은요, 이게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완만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 이제 2020년부터 73일마다 결국은 생산되는 지식의 양은 2배씩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제 과거가 되는 순간이 계속 발생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물이 끝없이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공부의 패턴, 교육의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대학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전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들어왔다. 천만에 이건 아닙니다. 난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보거든요. 클라우드 슈밥, 독일 태생인데요. 재미있게도 여기를 보면 이게 좀 비춰지지 않는데, 인재들이 창의력과 혁신을 펼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유연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계층 구조를 벗어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협력적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협력적 모델. 2016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것이 주창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고전의 독일이 2005년에 인더스트리 4.0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오고 성공을 거뒀어요. 그게 뭐냐?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그때 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하면서 이 슈밥 회장이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했던 거죠. 4차 산업혁명을 간단히 압축한다면은 물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이 앞선 우리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직업의 47%, 반이 없어질 거다. 아마 평생 6번 이상의 직장을 바꿔야 될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국가 사회를 책임져야 될 여러분 젊은 세대인데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미네르바 같은 새로운 대학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학령 인구 감소에 의해서 지금 4년제 대학이 199개인데 앞으로 2년 뒤에는 130개가 없어질 정도로 위기에 좀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 확대와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대학의 구조조정도 일어나고 있죠. 대학의 위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대학 구조개혁이라는 걸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4년 전에 대학 구조개혁 1차 평가해가지고 10,000명 줄였고요. 그 다음에 재작년에 대학 구조개혁 2주기 평가 때 3만 명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후년 2021년에 대학 구조개혁 3주기 평가가 있는데 몇 명, 10만 명을 줄여야 되는데 이 10만 명을 줄이는 순간에 대학은 반 정도가 문을 닫을 정도로 지금 위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대학 교육은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학 교육은? 대학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단순한 어떤 장일까요? 예전엔 그랬어요. 3차 산업혁명 때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산업화를 일 때는 우리가 대학에서 배운 거를 열심히 배우면은 그런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로 취업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 세대는 사실 이 고민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왜? 내가 배운 것이 바로 사회에 필요한 어떤 직장에 가는 바로 코스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라고 보지는 않은 거죠. 어떻게 되냐, 결국은. 교육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건 저는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채널을 통해서 우리 교수님들에게 교수가 변해야 대학이 변하고 학생들이 변할 수 있다고 항상 주장합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거냐?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이미 어떻게 되냐? 문이과 통합교육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해 능력과 기초과학 교육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통과 공감할 수 있는 교육, 논리적 사고방식 창의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이 차가 있다고 보지 말고요. 그 사람들과 여러분들은 한 시대에 이제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린 애들이지만은. 또 대학은 어떻게 되냐? 저도 굉장히 조별 교수를 좋아하는데, 이제는 왜 동시대 학생들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공간에서 우리가 강의를 해야 되는 거죠. 교육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필요 없죠. 이제 그걸 벗어나야 되는 거죠. 각자가 필요한 시간과 공간에서 강의를 듣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하버드 MIT 대학의 우수한 강의들을 모아서 온라인으로 좀 세계 각국에 공급해준 edX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존 슈와츠가 이제 사장인데요. 이분이 뭐냐? 주옥 같은 강의를 갖다가 전 세계 온라인 무료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초과학 쪽이라든가 또는 사회과학 쪽의 일반적인 것들은 어떻게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제 대표적으로 경제학 원론 같은 경우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 더 소개한다면 미네르바 대학.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이건 캠퍼스가 없는 대학이에요. 강의실이 없어요. 경우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액티브 러닝이라는 이게 뭐냐면은 토론식이에요. 무조건 토론입니다. 어떤 한 시간에 브라질, 한국, 일본,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 어떤 강의를 듣기 위해서 접속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컴퓨터 플랫폼에 들어오게 되면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통화를 하면서 강의를 합니다. 6개월마다 6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현장 실습을 하고 학비도 싸요. 굉장히. 이런 대학 시스템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다 알겠지만 한 가지만 여기 지금 엘빈 터플러 중에 재밌는 겁니다. 한국 학생들은 하루 10시간 이상을 미래에 필요하지 않는 지식을 존재자들 직업을 위해서 허비하고 있다.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대학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재미있는 또 이어령 선생님이 이 얘기였습니다. 뭐냐면 이제는 과거를 알려면 검색만 하면 돼.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까 국사학 시험 같은 거 그걸 왜 외워서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됩니까? 필요 없어요. 검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지식 총량의 생산량은 지금 78일마다 좀 2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더 빨라질 거예요. 현재가 이러는 건 사색하라. 생각을 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얘기하라. 주위의 사람과 얘기하라. 공유하라는 얘기죠. 미래를 탐색하라는 거죠. 여러 사람들 집단에게 물어봤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고 공부를 하면서 뭐를 중시해야 될까를 봤습니다. 이거는 대구시 교육관계자 2,200명인데요. 이게 내가 보면 한 고등학교, 중학교 선생들 같습니다. 그랬더니 미래사회 학생들이 갖춰야 할 능력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같이 공감. 서로가 뭐예요? 공유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또 하나는 뭐냐면 도덕성, 의사소통,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 이것이 미래에 어떤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기업이 보는 어떤 인재상을 본다면은 인문학적 소양과 상업적 창의성, 더불어 사는 인생이 뭡니까? 아까 공감이죠, 공감. 그다음에 상상력과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한 거죠. 오늘 같은 이 스콜라리움 이게 아마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강의라는 생각됩니다. 앞으로 2015, 2020년까지 조사했을 때 앞으로 향후 우리가 필요한 가장 인재상이 뭐냐 했더니 이건 complex problem solving, 문제 해결 능력. 이것을 겸비해야 될 인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강화되는. 마지막으로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미시건 대학 교수입니다. 이게 로버트 루트번슈타인이 우리나라 와서 이제 미래의 어떤 인재상 교육을 하면서 얘기한 중에 하나가 창의적 인재의 공통점은 뭐냐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여기 얼마큼 해당되는지 봅시다. 미술, 음악, 체육, 취미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우리 투자 안 할 겁니다. 그죠? 전공과 다른 직업을 경험한다. 이것도 좀 우리한테는 아직도 생소한 거예요.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이거는 요즘 학생들 여행 많이 다닐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 학문 분야에 조예가 있게끔. 그러니까 전공을 뛰어넘는 다른 전공 분야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규 교육 과정의 홈스쿨링, 독학 경험,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일에 어린애 같은 호기심, 천진난만한 호기심을 보여주거나 또 스스로 원해서 공부를 하고 새로운 일을 찾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천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 합니다. 이제 사실은 천재이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IQ가 높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창의적
그런 어떤 그 창의성을 내 보이는 어떤 인재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이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경험담을 잠깐 얘기도 했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생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또 대학을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할지 모르지만은 항상 문제는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창의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어떻게와 왜를 가지고 우리가 조합하다 보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탐색을 해야 돼. 찾아야 돼. 아니면 여러 사람과 협업을 중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지만은 어떤 문제를 제시했을 때 어떻게라는 생각과 그다음에 왜 그런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우리는 트레이닝이 되네. 트레이닝. 그렇죠? 미안하지만은 우리 대학 교육도 그렇게 변화하고 싶고 변화를 추구하지만은 아직도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금은 학생들이 교과목 선택을 좀 확대시키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협조해 줘야 돼요. 스스로가. 그다음에 대단히 단과대학 내 폭넓은 지정교양 전공선택 교과목을 인정하며 과목 선택권을, 그러니까 전공을 뛰어넘는 과목까지 선택권을 좀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졸업 요건 완화. 그다음에 자기설계 전공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스스로 전공을 설계하게끔 준비하고 있죠. 드림마키제 들어봤죠? 드림마키제. 드림마키제를 실시하면서 6개월 동안 자기 설계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탐색했을 때 주는 학점제도, 유연학사제도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2+1, 3+1, 4+1, 7+1 이렇게 이제 또 많은 우리 유연학기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전공, 연계전공, 전과 자유 이런 것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가능하면 좀 시대에 맞는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큐브죠, 큐브. 토론식 강의실을 좀 보여주고 이 큐브인데 이 큐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많은 단과대학에 큐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지만은 더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큐브는 다른 게 아니라 토론식 강의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토론식 문화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여기서 시험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두고 전공이 같거나 전공이 다른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서로 간에 해보는 데가 바로 토론식 강의실입니다. 그러니까 큐브입니다. 이 큐브를 많이 활용하시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께 요구했던 것 중 문제 해결 능력을 위한 접근, 그 다음에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왜라는 궁금증과 어떻게라는 방법을 추진하는 과정에 보면 여러분들 창의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전공에 돌아가서 시대에 맞는 인재상을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수님들을 좀 괴롭히고 교수님들과 함께 많은 문제를 좀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